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러면 민코인 불장은 언제쯤 올 것인지 댓글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씩 제가 다 답변들을 못 드려요. 답변들을 못 드리는데 대놓고 시그널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요, 불마켓을 상징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베어마켓을 상징을 하는 게 있어요. 페페 아빠가 첫 번째로 분석을 했던 뭐 100개 분석해가지고 하나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한 6개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나 보보 있잖아요. 이거 보보 코인이 더 떡상한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도 이렇게 지탱을 해주면서 버틴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추후에 거의 대형급 거래소에도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리퀴디티 물량을 지금 다 내다 팔아버리면, 물론 다른 거래소도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MEXC에다가 팔아가지고 이거 MEXC에는 10억치도 못 팔아요, 세력들이. 근데 지갑들을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을 해보면 한 몇십억치 고래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개 코인들을 쪼개놓은. 과연 여기다가 미쳤다고 여기다가 내다 팔까요? 아니죠. 차익 실현을 하려고 무언가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사실 좀 이제 하락장에 대한 시기들이 좀 애매하니까 이 보보 코인을 한 번 더 분석을 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보보 코인은 곰의 상징이에요. 곰. 좀 못생긴 곰이긴 한데 보보라는 게 곰입니다. 페페 옆에 있었던 곰인데, 곰이라는 건 뭐죠? 코인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베어마켓의 상징입니다. 항상 싸워왔던 게 불마켓과 베어마켓인데, 불마켓은 황소를 의미를 해요. 그 월스트리트 그 월가 쪽 앞쪽에 보시면 뉴욕에서 이 황소의 상징, 돈을 불러다 준다. 어릴 때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상승장을 의미를 하는, 어떻게 보면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우상향했던 나스닥 시장에서, S&P 시장에서 이것들을 좀 이제 상징적으로 심어둔 거죠. 우상향, 불마켓의 상징. 아마 언젠가는 크립토 시장에서도 이런 시기가 오겠죠. 옥석 가리기가 되고 나서부터. 자, 근데 이 보보 같은 경우에는 베어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번은 생각을 했던 게, 이 보보, 이 베어의 상징, 하락장일 때도 빛나는 코인이 있다. 보보, 베어마켓, 하락장인데 빛난다? 이런 것까지도 큰 그림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인지 지금 이게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왜냐면 얘네들은 제가 처음 분석을 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20억일 때 분석을 했으니까 지금 진입하기에는 이거 감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감히 이거 더 갈 것 같아요, 대형 거래소 갈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의 분석 이제 안 해요. 몰라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냥 제 일기장이니까. 그럼 보보마켓을 보보를 제가 왜 분석을 했는지, 언젠가는 보보의 상징인 이 곰의 상징이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누가 미쳤다고 불장일 때 불마켓들이 좀 이제 황소 같은 것들 이제 주목들을 받지, 누가 하락장일 때 그걸 주목을 받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하락장일 때도 상승을 하잖아요. 하락일 때도. 아마 베어마켓이 더 이제 커질 때 보보가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 이거 베어마켓 중에서도 상승을 하는구나. 이거 곰의 상징인데, 베어마켓의 상징인데 상승을 하네. 그 중에서 덱스에서 상승을 하네. 이더리움 덱스에서 상승을 하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입을 시킬 수도 있는 세력들의 하나의 뭔가 제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입니다. 팩트 아니고 상상이에요. 상상.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사지 마세요. 사던지 구경하시던지 그건 본인 선택인데,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항상 덱스 분석할 때도 한번 대인 적이 있으니까 전 재산 넣지 마시고 덱스는 재미로만 하세요. 재미로만. 뭐 $1000씩 2000달러씩 뭐 더 넣으시겠다면 사실 자본력이 좀 있으시면 부담이 없겠죠. 근데 100만원 가지고 계시는데 100만원 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1억 있으면은 한 1000만원 2000만원 또 넣어도 되죠. 1억 있으니까 8천으로는 뭐 선물이나 아니면 현물장에서 좀 멘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 있다? 솔직히 10억 있으면 1, 2억도 넣어도 돼요. 외국에서도 사실 외국 그 지갑들을 보면은 몇십억치 몇백억치 있는 지갑들도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들은 개개인의 시드와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갈린다. 근데 만약에 전 재산이 100만원 200만원이다? 그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
최소한의 200만원일 때는 20만원씩 나눠가지고 10개를 분산해서 가는 게 낫겠죠. 몰빵보다는. 물론 정말 가끔은 베팅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될 때가.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얘가 만약에 덱스에서는 그런 게 흔해요. 50% 떨어지는 애도 있고 10배 오르는 애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에는 잠깐 그랬지만, 얘가 10배 오르고, 만약에 얘가 10배 오르고 얘가 2배 오르고 얘가 3배가 올라요. 얘네가 셋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얘가 올랐으면 얼마죠? 몰빵 베팅하면 20배 했다가 3배니까 60배죠. 100만원으로 6천만원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시드가 개개인들의 시드가 100만원인데 이거 몰빵해서 이거 10배 먹고 그러면 1000만원이죠. 1000만원에서 몰빵해서 2배 먹고 그 2000이죠. 2000에서 몰빵해서 3배 먹고, 이게 사실상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정말 작두를 타는 거 아닌 이상 불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분산하는 게 낫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더리움 덱스장은 안 왔습니다. 못 온 게 아니고요, 안 왔어요. 못과 안은 큰 차이가 있어요. 못하는 거는 올 수가 있음에도 못 오는 거고, 그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안 오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민코인 덱스 불장에 대해서, 일단 이더리움이 메인이고 비트코인이 또 서브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NFT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자, 유니스왑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일 거래량을 보셨을 때 최소한의 5천억 이상 찍히는 민코인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거래량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 가장 많은 게 뭐 유니스왑 V3도 있긴 하겠는데, 얘네 메이저 코인들 메이커, WETH 이런 건 애들 제외를 하고, 뭐 ND부터 뭐 페페, 모그, 보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100억이에요. 80억.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장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피터라든지 레이디움을 가보시면 캣, 이너, 도그스, 월드, 도그, 와이프, 헷, 또 이제 조 보든, 지보든인가? 조보든, 또 폰키, 슬러프, 뭐 이런 애들 보시면 얘만 해도 500억이 넘죠. 아니,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시가총액이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얘네는 가장 많은 게 80억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못 온 게 아니고 안 온 거다. 그 시기를 노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CEX장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슬슬 시동을 걸 겁니다. 언제요? 최소한의 5천억 이상 찍힐 때. 레이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장 많은 게 500억이고 전반적으로 좀 파란색을 보여주는 건 MEW 덕분이에요. 얘 덕분에, 얘가 오늘 바이비트 상장을 하니까 얘 덕분에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마 솔라나가 이번에 만약에 MEW가 뭔가 좀 살려준다면 솔라나의 마지막 구간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MEW 덕분이겠죠. 솔라나 기반 체인이니까. 그러니까 데드캣 반등이나 뭐 단기적인 반등이 오더라도 전에 말씀드렸던 앱토스랑 세이코인이 그 정도까지 반등 못하면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그냥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연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알트코인들 많이 사라고. 오직 선물 청산들만을 위한 움직임이고, 결국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대폭락 방향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거래량을 보시면 200억, 500억씩 찍히는데, 이더리움 메인들은 지금 80억도 안 찍히잖아요. 100억도 안 찍히고. 결국에 이더리움 메인이 주인공이고, 물론 그 밑에 있는 아비트럼이나 블래스트나 또 이제 베이스 같은 애들도 있긴 하겠는데, 아직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요. 못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다? 안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들 보여주고 나서 시장들 준비해도 늦지는 않아요. 물론 먼저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뭐 중간에 또 이제 개발진들이 일하다가 중간에 그냥 놔버릴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 물량들 팔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본인들이 불장을 이끌어가지고 엄청나게 대박 좀 플로키랑 페페를 바라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바이누가, 사실 이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가장 떴던 게
비탈릭한테 시바이누가 비탈릭 개인 지갑 주소 이더리움 주소로 비탈릭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비탈릭은 그걸 또 이제 어디였죠? 어디 뭐 전쟁 났을 때 그걸 또 기부하기도 했고, 실제로 비탈릭한테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조공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많은데,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그걸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받아가지고 비탈릭이 그걸 가지고 뭔가 언급을 하거나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코인의 가치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비탈릭이 이더리움의 대장인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의지들이 있어야 돼요. 의지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애매한 솔라나 기반들은 의지가 없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저도 보니까 그 고점 대비 해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수두룩하고 트위터나 이런 것들도 안 올라온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추천을 못 드려요. 모든 종목들 다 그냥. 어쨌든 솔라나는 결국에는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 MEW가 마지막 같고, MEW가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면 단기적으로 뭔가 좀 이제 반등들은 주겠는데 얘 덕분에 다른 애들이 사는 겁니다. MEW 덕분에. 대신에 이 MEW가 만약에 바이낸스까지 상장을 한다, 가정이에요. 상장한다가 아니고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어떤 게요? 고양이 밈을 최초로 알리는 솔라나 기반. 하지만 다음은 어디다? 이더리움이다. 제가 예상하는 건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는 한물 갔습니다. FTX 파산 이후부터. 왜 한물 갔냐면 거래량에서도 먼저 나타나고 있죠. FTX. 아니 그 가격 토큰부터가 얘네 이미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얘네 다 따라갈 거예요. FTX. FTT 코인 그냥 작년에 10월달에 올랐던 가격들 그대로 다 덤핑했어요. 비트코인 이거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얘네가 선반영으로 먼저 보여준 거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켜주는 건 그냥 오직 선물 청산 쇼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끝났다. 그러면 다음 장은 뭐다? 덱스. 선물 청산 쇼죠. 롱숏 500억 거의 700억씩 청산됐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청산되려고 청산시키려고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메인으로 반등을 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크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희망 고문이 뭐냐면 비트 잠깐 쇼커버링으로 만약에 반등들 했을 때 알트코인을 홀드해야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게 만들죠. 의지를. 그게 정말 희망 고문이에요. 왜냐면 이미 미체결에서 물량들은 이미 다 정리가 끝났어요. 이 거대한 물량들이 2조가 빠졌어요. 2조가. 여기 보이시죠? 꺾인 거. 이미 숏 스위칭 끝났다. 메인 가격들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언제 크게 덤핑하냐? 차이나 머니들이 크게 덤핑을 할 겁니다. 제 예상인데. 올릴 때도 화끈하고 내릴 때도 화끈한 게 차이나 머니인데, 아마 CEX장을 죽이고 자연스럽게 덱스로 갈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 고양이를 알렸던 그 888의 주인공이죠.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888로 한 거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거고, 중국인일 수도 있어요. 이 뒷배가. 아서웨이즈가 친중국화 된 지가 꽤나 오래됐거든요. 백커들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아서웨이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민코인 불장의 시기는 어떤 거다? 유니스왑에서 이더리움 기반들 거래량 한 5천억 이상 찍힐 때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다. 먹을 거리는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당선 대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예비 대통령이죠.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잘 살아남아야 되는 게, 어떠한 움직임에도 악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지금 뭐 이제 막 도박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파동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하수입니다. 이미 장은 끝났습니다. 장은 끝났어요. 정말 대세장은 뭐 시바이누 저번에 올라갔던 그 시기, 페페랑 플로키 올라가던 그 시기가 대세장이고, 이미 시장은 끝났습니다. 시장은 끝났어요. 비트 올라가는데 얘네 반등도 안 하잖아요. 시장 끝났다니까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뭐 홍콩 계열 몇 개 움직이는데 쟤네 움직이는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메인 주 포지션들의 세력들의 포지션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시간 끌기일 뿐이다. 어떤 시간 끌기? 최대한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좋겠죠. 롱 포지션 최대한 많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움직여 버리면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할 거니까. 최악의 희망 고문 전략인데 그게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뭐 단기적으로 비트 얼마 움직였다고 댓글 좀 달지 마세요. 그냥 본인 좋으신 거면 풀매수 하시고 본인 주변한테 알려주세요. 엄한 곳에 와가지고 그 선동들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어쨌든 민코인 불장, 덱스 불장은 안 왔다. 못 온 게 아니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 고문인 솔라나기마 민코인들의 희망은 MEW다. MEW가 바이낸스 가서 살려주면 멱살 끌어올려가지고 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수는 있는데 결국 그것도 희망 고문이죠. 얘네들만 올라가. 근데 뭐 긍정적일 수는 있죠. 민코인들만 올라가는 거니까. 민코인들만 올라가면은 다음 타겟인 이제 이더리움 민코인 그 불장 때 조금 더 주목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거든요. 아, 그런 적 한 번 있죠. 작년에 그렇긴 했죠. 그러니까 CX장 죽을 때 민코인만 살아난 적은 있어요. 바이낸스 상장하고 바이낸스가 근데 완전 최고점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그걸 보여드리면,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작년에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비 테스트를 이미 끝냈어요. 예비 테스트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 페페코인이 이례적으로 OKX부터 해가지고 얘네들만 살아났던 적이 있거든요. 작년이 1차 테스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월 29일부터 7일날 얘만 엄청 폭등하죠. 이때 뭐 레이디 같은 거 오르고 4월 29일. 근데 CX장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륨이 교차했던 순간은 작년에 한 번 있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근데 이때는 예비 테스트 같고 지금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본격적인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CX장이 죽어도 덱스는 살아날 수가 있다. 아니, 사례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데. 아니, 못 믿겠으면 그냥 본인 소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제 일기장에 와가지고 CX가 죽으면 덱스도 죽는다라는 그 의견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자, 어쨌든 덱스 불장이 오는 시기입니다. 예상이고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진짜 아직도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허리가 원래 아팠어가지고 그게 살짝 좀 이제 무리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재활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기회비용 날리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민코인에서 이 디젠 짓을 디제너들이 하는 것들을 CX 알트장에서 그대로 하지 마세요. 이건 민코인 할 때나 하는 거고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새로운 기회는 또다시 찾아온다는 거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